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세.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가 훌쩍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노혜경의 그 엽세,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노혜경의 그 엽세, 오늘은요 북한으로부터 주제를 살짝 이탈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관해서 전화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주세요. 사실 이 통일 대박이니 또는 통일이니 이러한 얘기들이 실제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고민의 소산이라기보다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특히 이제 우파 정권들에 의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은폐하고 호도하고 그러기 위한 외부의 적으로 쓰여왔다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소위 북풍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리의 정치 위에 들이온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색깔론 NLL 이야기, 게다가 좌익 교수라고 하는 아이디 닉을 사용했던 국정원 여직원 완전히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면서 내 뒤에 권력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날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우리 오빠 있어. 완전 이 지경이었는데 그 젊지 젊은 여성이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짓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을 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많은 분들, 이제 사고가 편협해지고 굳을 대로 굳었고, 6.25 전쟁을 겪고, 박정희가, 그야말로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을 바꿔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정치를 해야 하고, 젊은 세대가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하지만 좌익 교수도 젊은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일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10대에서부터 20대의 젊은 남자들이에요. 좌절감에 빠져있는 젊은 남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화하리라는 확신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정당이니 선거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식민지 상태인데 이러한 식민 상태를 깨부수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신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 또는 새로운 조직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분히 몽상적입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현재의 우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든지 간에 다수가 움직여야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는 존재하고 있는 제도 내에서의 개혁을 천천히 해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정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사회가 재편되지 않는 한 현재의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약속해 놓은 시스템, 그 시스템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선거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열망이 더 강해지면서 자칫 선거에 매몰되기도 쉽고 새로운 인물, 정당의 개편, 그야말로 정당들이 이합집산, 신당 만들기, 그리고 또 합치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가, 길어도 15년밖에 안 되지만, 정말 겪어보면서 어쩌면 선거 때마다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밤에 너무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이리저리 다니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떤 그 뉴스였냐면, 오창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더민주당 영입제 16호라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나는 영입 케이스가 아니고 나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입당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입당 인사를,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는데, 그 입당 인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오창석이라고 하는 청년은 2013년도에 동아대 출신, 부산 동아대 출신이고, 그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면서 서울로 상경해서 팩트TV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22일간 취재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이력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전 세계의 17명의 석학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따내가지고 그걸 책으로 묶어내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도전 정신이 찬란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년의 덕선이가, 그러니까 혜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타고난 자신의 성격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각본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현해낸, 연기자였다고 한다면, 이 오창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의 20대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그리고 정치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한테 좀 제시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젊은이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마구 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읽고 너무 감탄을 했었던 이 친구의 입당 인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혹시 국민TV에서 저보다 발빠르게 이 양반을 소개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는 염려가 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염려가 쫓게 되긴 되는데, 예, 그래도, 뭐 어때요? 자주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 입당 인사 오창석입니다. 1. 거절이 두렵지 않은 당돌한 부산 남자 오창석입니다. 라고 읽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가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대신 읽어주셨으면 싶은 그런 이 씩씩한 청년의 음성인데요. 그래도 뭐 어때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저는 오로지 행정고시를 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와중에 입대를 했고 군대에서 본 뉴스를 통해 아나운서의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쉽진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여행을 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세계 일주를 위해 열심히 모으던 돈을 같이 살던 형에게 부동산 전세 사기로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호주 차이나타운 일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가스를 만들며 돈을 다시 모았고 그 돈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장하석 석좌 교수님을 인터뷰하려고 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런던의 살인적 물가 때문에 금전적 위기가 다가오자 망설였습니다. 그때 저희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기지 않겠다. 아이고야, 대단한 좌우명이죠?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기지 않겠다. 완전 이 황정민이 베테랑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고 했던 말의 청년판, 훨씬 아름다운 청년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기적적으로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후 총 17명의 인터뷰를 더해 책으로 묶어냈습니다만 딱 2배인 34명의 인터뷰 거절도 함께였습니다. 책을 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총 29곳의 출판사에서 당신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좌우명대로 꿈은 굶기지 않았고 실제 몸은 굶겼습니다. 좌우명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아우 이쁘죠. 아직 일이 안 끝났구나. 어쩌면 제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서 있습니다. 2. 진도 팽목항에서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는 팩트TV 소속으로 22일간 팽목항 현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취재했습니다.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비극의 현장에서 제가 절망한 것은 시스템 이전에 진심 없는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진도에서는 착한 사람도 꼭 행복한 인생만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함께 확인했습니다. 참사와 동시에 몇 개의 컨트롤 타워가 동시에 난립했고 시스템이 결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 참사 현장에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진심이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아휴, 참 마음이 안타까워지네요. 잠깐만.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멎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팽목항에서 22일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걸로 지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때문에 컴퓨터가 멎었죠? 이해가 안 간다.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팽목항에서의 22일 잊으라 해도 잊을 수 없고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픈 경험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죠. 예. 참 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네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불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산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 정신의 총체입니다. 부산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쫄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비겁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한 부산 정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리하기까지 한 친구예요. 저는 부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떨어짐을 예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면 우리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정치에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강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늘 그래왔듯이 과감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부산 발음이 나오는군요. 제가 과감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그놈아 부산 맞네. 부산 싸나네. 식은 있네. 라는 패기 있는 부산의 아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식은 인내. 진짜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예. 식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이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식은 인내. 이번 입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영입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부산 사나이의 패기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정치로 풀어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얼굴이 통했는지 당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쁘게 생긴 청년이에요. 부산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의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 고향 부산 역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큰 거리낌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아이 낳는 방법을 몰라서 안 놓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으로 출마하는 데에 가장 큰 난관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인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 방송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설에 열리는 가족회의가 제 인생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설득이 안 되면 제 이름이 우리 가족 족보에서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번 한 번만은 꼭 더불어민주당, 이번만큼은 아들 오창석 밀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입당 인사를 하면서 더민주당의 영입 16호로 입당을 한 오창석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어떡하죠? 무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야 하는 건가요? 예, 잠깐만 제가 얼른 바깥에 계신 이정일 PD에게 SOS를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 멎었어요. 하고 방금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들어오면 아마 고쳐줄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이 아주 패기만만한 젊은이의 뭐랄까 입당 인사. 제가 지금 폰으로 여러분들이 방송 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케이마리님께서 이만한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이 새누리당, 인물이 있을까 모르겠다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점점 든든해집니다. 첫 격전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부산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걸 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창석 씨를 아는 부산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국민TV에서도 막 열렬하게 응원해준다고 꼭 전해주세요. 예, 들어보자 톡톡님 오셨군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오창석 아나운서 여기서 소개해 주시니 알지 못했던 이야기도 듣게 되는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예, 세월호 현장에서 콧물 훌쩍이며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 콧물 훌쩍이며 울었군요. 이 아름답고 이쁜 젊은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친구들은 젊기 때문에 나이 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가끔 가다가 엉뚱하고 시건방진 일을 하기도 하고요. 주제 파악을 못할 때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패기 있는 젊은이라면 우리가 작은 잘못들은 도닥거려주고 그의 열정과 패기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오키마리님, 젊은 세대이신가 봅니다. 저는 글 쓰시는 거 보고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중후한 아주 점잖은 중년 남성인 줄 알았더니 젊은 세대셨군요. 같은 세대라 그런지 입당의 변이 착착 감긴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입당의 변이 착착 감기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씩씩한 젊은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침에 또 제가 서민 교수가 혜리형 정치인을 원한다라고 쓴 글을 읽었는데요. 물론 저희 취지와는 달리 알바당을 창당하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리 함께 고용계약서를 써요. 우리 함께 뭘 해요. 이렇게 외치는, 예, 그러한 이미지로서의 혜리가 아니고, 이 서민 교수는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한 덕선이의 역을 연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아이돌이었던 혜리가 정말 잘 소화한 것이 그 혜리의 살아온 인생의 어떤 종류의 반영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김태희, 어려서부터 엄청 공부 잘하고 무시무시하게 미인이었던 김태희였다면 김태희의 젊은 시절에 과연 이 혜리 역을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김태희를 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태희는 그렇죠. 전교 1등을 몇 년을 계속했잖아요. 예, 그런 김태희는 자기의 이 성적을 유지하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가서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는 이제 이미 이런 자기 관리형 정치인들만이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좌충우돌하더라도 젊은 패기로 그야말로 서민적인 사람들, 서민들이 마음에 꼭 와닿는 그러한 정치를 구현했었던 정치인들은 이제는 없는데 1988에서 보여준 덕선이, 그리고 그 덕선이를 구현해낼 수 있었던 망가짐을 불사하는 해리의 정신, 해리의 영혼,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약간 비하하는 의미를 섞어가지고 정당에는 난닝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난닝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장판을 만들고 이런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런 그 난닝구 말고요. 좌충우돌을 불사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음에 쏙쏙 와닿는 자기 자신의 체면 유지, 자기 자신의 경력 관리, 자기 관리보다는 사람들의 희망과 분노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좌충우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인을 앞으로는 해리형 정치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서민 교수 얘기를 읽으면서 느꼈어요. 제대로 켜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땀나네요. 자, 제가 낑낑 매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노래를 한 곡을 이렇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신청곡 하나 있는 거 봤는데, 어디 갔을까요? 로니 님이시군요. 네. 제 감기 아직도 안 나고, 코피도 납니다. 이거 누구한테 제가 일러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코피도 나요. 제가 이 평생에 코피를 흘려본 경험은 정말 합쳐서 10번도 안 되는데요. 10번이 뭡니까? 5번도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번에 코피가 흐른 건 아니고 이 코 안이 헐어가지고 코를 푸는데 피가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기가 은근히 독해요. 안 걸린다고 큰 소리 빡빡 쳤다가 완전히 요새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예. 패닉의 달팽이. 언제나 이 신청곡 담당은 로니님인데 다른 분이 신청하시면 제가 항상 먼저 들어드릴게요. 패닉의 달팽이 로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엘비스 33님께서 옆으로 쭉 세야 합니다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희당님께서요 지금 이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셔요. 이 박정희 단신 TF를 아시나요? 수상한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노컷 뉴스를 링크해 주시고 그리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을 쭉 적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탄신제에다가 민족중흥관에다가 생가복원에다가 추모제에다가 심지어 뭐 정수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군요. 이게 뭐죠? 거기다가 뭐 하숙집 복원도 있는 것 같고 공원 조성에다가 뭐 하여튼 오만 거 다 해가지고 무려 1873억 원이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어간답니다. 좀 너무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이 누리사업 예산을 없애버리면서 정말 엉뚱한데 돈 쓴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요. 자, 이런 거는 정말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알려야 되고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만 딱 보여주면 대부분의 더 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문제구나라고 바로 깨닫습니다만은 심지어 중도에 있는 분들도 설명을 안 해주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의 의미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그 글자들이 만나서 이루는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해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문해맹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문맹률은 굉장히 낮지만 문해맹률은 굉장히 높은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예요. 대부분 외국에서는 문맹률과 문해맹률이 그렇게까지 갭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연령이 50대를 넘어서는 분들 가운데 이 문해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를 안 배워서, 한문을 안 배워서 문해명이 많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웃기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요. 한자가 전혀 없는 교과서로 순전히 한글로만 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20대, 30대보다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가 병기된 교과서로 공부를 했던 50대 이상의 사람들한테 문해명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건 한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냥 이런 것이죠.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50대 이후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금방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언론이 하는 말을 쉽게 믿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썰을 풀면 금방 저 사람 실력 없어. 저 사람 잘못된 소리 하고 있어. 금방 알잖아요. 한데 조금만 내 전공에서 벗어나면 누가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주장을 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저 말이 옳은 건가? 특히나 통계 자료 같은 거 막 들이밀고 얘기를 하면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특히 이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누군가가 이상한 주장을 하면 그 근거가 어디냐, 그 근거가 확실한 근거냐, 그 팩트가 올바른 팩트냐,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지금 등장하는 의도가 뭐냐, 너희 질문의 목적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일단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주고 이게 무슨 뜻인가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표창원이 처음 영입되고 나서 MBN 맞죠? MBN 앵커입니까?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앵커가 그렇게 물었었죠. 그때 막 부산의 문재인 사무소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난입을 해가지고서는 문재인은 뭐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물러가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리다가 진압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점거농성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표가 책임질 일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뭘 잘못했길래 그 사람이 그런 난동을 부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할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 이렇게 나갈 텐데 표창원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왜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전에 박근혜 대표가 이 테러를 당했을 때도 박근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걸 당한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는 당연히 상대방이, 그게 아니고요 하고 변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딱 의표를 찔린 거죠.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네 질문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문재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가 단정을 하는 근거가 뭐니?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사건에서도 똑같이 너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랬는데 이 아나운서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신병자였고 그러니까 표창원이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정신병자였습니다. 사람이 잣대가 공정해야지 이 문재인일 때는 문재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박근혜 때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여서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질문을 하는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취지로 몰아간 거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서 오는 아주 단순한 반응입니다. 그냥 언론의 속성 그리고 질문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면 금방 나오는 답이에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 질문하는 사람이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질문을 분석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갑자기 막 헷갈리는군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럴 때는 이제 비겁하게 노래를 듣는 겁니다. 누가 노래 신청해 주셨더라? 아름다운 사람. 예, 아름다운 사람. 현경과 영의 아름다운 사람을 신청해 주셨죠? 예, 노래를 지금 제가 잘 찾았는지 모르겠네. 현경과 영의 아름다운 사람. 예, 찾았습니다. 자, 얼른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슬쩍 옆으로 도망갑니다. 현경과 영의 아름다운 사람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미디어 조합원 여러분들이 예,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예, 당시 MBN 앵커의 멘트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옆으로 넘어서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맞아요. 오창석과 해리.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때는 지역 감정 타파가 우리의 정말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선거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지역 구도를 굉장히 중요한 상수로 놓고서 선거판을 짭니다. 하지만 지역구도를 상수로 놓고 선거판을 짤 때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등장하죠. 게다가 천년만년 야당하고 싶은 마음이 뱃속에 정말 은밀하게 들어앉아 계신 분들은 호남의 맹주가 됨으로써 야당의 맹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야심도 항상 드러내고요. 그 솔까 말 안철수도 문재인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지역 구도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에 대한 비전도 항상 옛날 생각 위에 뭔가가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게 언제나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선거 때마다 구도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구도를 새로 짜야 된다. 어떻게 구도를 짤 것인가? 2004년도에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노동 문제를 정치의 전면으로 갖고 와서 계급선으로 구도를 짜보자. 즉,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이렇게 이 구도를 짓는 것은 너무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득권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게 심해진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무렵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하고 그리고 사용자들 이 라인을 갈라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영남 진보 벨트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예. 그랬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지난번 2008년 이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88만원 세대론 있었잖아요. 88만원 세대론. 예, 그러면서 이 세대선, 노령층과 젊은층을 대립구도로 삼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젊은층 기반의 진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나 학자들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학자들 사이의 이야기였고, 실제 정치권들은 당장의 눈앞의 공천 이런데 연연하다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자기 세력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죠. 패거리주의, 패권주의. 자, 이런데 매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젊은 층을 공천한다든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세대 교체의 바람을 못 일으키고 말았어요. 세대를 교체한다라는 게 단순히 나이를 교체한다라는 뜻만은 아니거든요. 젊은 정치로 가자라는 거고, 안철수도 새 정치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젊은 정치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새 정치란 말이 실종되고 없고,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등, 비례대표 수를 줄인다는 등, 이런 굉장히 얄팍한 공학적인 국민에게 아부하는, 그것도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에게 아부하는 공학적인 생각들이 새 정치라는 착각, 무식한 착각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오창석 같은 젊은이들의 입당을 통해서 우선
젊은 세대가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 있다. 더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청년 정책들을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이번 2016년 총선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젊은 세대의 정치 세력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창석의 입당이 더욱더 반가운 것이고 이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나도 해야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러한 젊은이가 있다면 그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도 조직해주고 예, 선거 자봉도 띄워주고, 그리고 나름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정책팀도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그 당에서 이 통일적인 정책 같은 거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젊은 당, 당내당, 청년 해리 알바당, 청년 창석 알바당, 아니면 아예 해리 창석당,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시판 방문할게요. 아까부터 별로 변한 것은 없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 젊은이들로 세대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젊고 씩씩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현장에서 직접적인 젊은이의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는 다를 것이고요. 나이 든 세대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예, 그러나 젊은이 자신들의 문제를 젊은이들만큼 알지는 못해요. 정말 꼰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저 자신에게 가끔 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든 세대가 제일 쉽게 하는 얘기가 그래도 노력해봐라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미 시스템이 노력해도 안 되게끔 짜여 있을 때 방법은 함께 시스템을 부수자이지 너희들이 더 노력해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절망의 벽에 이미 부딪혀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위가 바로 젊은 정치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같은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처럼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하버드 맞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정말 스펙 무시무시하게 좋고 공부 진짜 많이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잘 먹고 잘 자랐다는 느낌을 빡 드는 이런 젊은이가 더민주가 영입해야 될 젊은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오창석처럼 가진 고생을 다 해본 내 몸은 굶기더라도 내 꿈은 굶기지 않겠다라는 말은 거꾸로 한다면 꿈을 쫓기 위해서 수시로 굶는다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예, 그러나 수시로 굶는 것을 불사하고도 여전히 꿈을 꾸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함께 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예, 그러한 정당을 정말 꿈꿉니다. 예, 청년당이 진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쯤에서 진짜 이 감기 심하게 드니까, 예, 너무나 좀 쉽지가 않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을 먼저 이렇게 미리 좀 들려드리고요. 잠깐만, 이 노래가 왜 등장을 안 하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어요. 옥상 달빛이라고 있어요. 옥상 달빛의 수고해서 오늘도를 잠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코 좀 풀고요. 예, 수고해서 오늘도 이거 저녁에 밤에 끝나는 시간에 들려드려야 될 곡인데요. 미리 좀 들려드렸습니다. 워렌 버핏 67조 원님께서 1% 재벌부자 전성시대 우와, 예. 뭐라고 적어주셨는데요. 710조 원 유보금이 지금 재벌들,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유보금이죠. 예, 710조 원 유보금을 쌓아둔 부자를 위하여
원샷법, 쉬운 회고, 임금 50% 삭감 하고자 하는 그거를 지금 하자고 지금 박근혜가 서명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대기업 사원들은 기업이 4억 안에다가 서명대를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기네들에게 칼을 겨누는 법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가서 서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서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0만 명 넘었다고 또 막 국회를 압박하고 난리를 칠 때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박근혜식 선거운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강력 심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더민주 10만 명 입당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이 당원을 40만 명으로 2배를 늘린 전력이 있대요. 후단협 민진모 호남 토 탈당도 물갈이 혁신공선 승리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 더민주를 탈당하신 분들이 뭐 친노 패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뭐 다소간 패권 소리 들을 만한 좀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사고를 해서 경상도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영남 패권주의자들하고 떨어져서 호남으로 집결을 해야지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토호 심리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지역 갈등, 지역 감정에 기반한 정치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령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퇴행적인 것이고 과거지향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 엽서에서 옆으로 좀 세서 해봄직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여하튼 오늘의 결론은 청년당이 희망이다. 더민주 청년당이 희망이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리야, 더민주로 입당해라. 혜리야, 입당해라. 네, 미국의 버니 샌더스 돌풍은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2080, 2030이 80%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 젊은 세대 여러분께 우리가 손을 잡읍시다. 노혜경의 그 엽세 여기서 물러갑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